제가 딜레런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엔드인들의 입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게. 항상 제가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이야기만 하고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20분 동안 이야기할 이야기는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못 알아먹겠으면 언제든지 제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발표에서 비머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픽 툴이 바로 저는 틱즈라고 읽는데 아무튼 PGF 이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택을 이용한 그래픽이 실제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이 PGF가 뭔지, 틱즈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이게 이 PGF 매뉴얼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 워낙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읽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매우 좋은 매뉴얼이고, 이 많은 방대한 매뉴얼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매뉴얼에서 재밌는 파트들을 제가 뽑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뽑아가지고 몇 개를 보여드린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PGF 틱즈를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작년 초반이었는가 재작년 말이었는가 김광수 부회장님이 저한테 PGF가 DY PDFMX에서 제대로 돌질 않는다, 뭔가 좀 해결할 방안을 나한테 달라. 저는 시간 없는데 죄송합니다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PGF가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냥 세월이 지나다가 작년 5월인가 언제쯤인가 애니메이트 패키지와 몇 가지 패키지를 이제 DY PDFMX가 지원하도록 만들면서 이제 PGF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그래픽 패키지로 뭘 사용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기 있는 한스하겐이 만든 메타펀이라는 것을 자주 사용했고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해 줬고요. 그래서 메타펀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고, 메타포스트 자체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메타포스트나 메타펀 자체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장벽이 조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PGF는 장벽이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엄청난 장벽을 느낄 수도 있는 아주 오묘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GF 매뉴얼에 있는 튜토리얼 하나만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장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20분 동안 뭘 보여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튜토리얼로 이 그림을 PGF 즉 틱즈에서는 어떻게 그렸는 것인가, 그릴 수 있는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은 PGF 매뉴얼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걸 그리자는 겁니다. 택에서. 그래서 PGF의 특징은 뭔가 하면 외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메타포스트나 이런 것처럼 내가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택 안에서 코드만 집어넣고 나서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게 이제 메타포스트는 그게 안 되는데, 한스하겐이 만든 메타펀은 그게 된다고요. 그래서 메타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큐먼트 클래스 아티클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명령어고, 하얗게 돼 있는 것만 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유저 패키지 틱즈인데 아까 비머에서도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틱즈가 뭔지, PGF가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비긴 다큐먼트, 엔드 다큐먼트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자, we are working on은 여러분들 그냥 텍스트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egin 틱즈 픽처, end 틱즈 픽처 하고 나서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 중앙에 들어있는 게 그래픽 명령어고, 그러면 이 그래픽 명령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We are working on에서 이 그래픽 명령어가 네모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 명령어가 그럼 복잡하는가? 복잡하지 않은 게, 메타포스트를 알고 계신 분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메타포스트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1.50에서
마이너스 1.50에서 1.5, 0까지 직선을 쭉 그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50으로 move, 다음에 line 2 그리고, 다음 0, 마이너스 1.5로 그리고, 다음 다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저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자, 커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베지어 커브를 지원합니다. 베지어 커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메타포스테이터스도 베지어 커브를 지원하는데, 두 점을 연결하는 곡선인데, 어떻게 주는가 하면 두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 포인트를 연결하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스무스한 이런 곡선이 나오는데, 이 원리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주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드로우 00에서 20까지 밑에 이제 점점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까지 그리는데 어떻게 컨트롤 포인트를 주는가 하면 11점과 21점을 컨트롤 포인트로 해서 그려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베지어 커브를 여러분들이 많이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이그젬플을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듯이 직선을 그리는 것은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 1.5에서 0까지 이렇게 그리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것은 이제 이 세로축, Y축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걸 보시면 00으로 무브해서 00에서 뭐 서클, 다음 1cm가 뭔 말인지 뻔히 아시겠죠. 그래서 1cm, 레디어스 1cm짜리를 그리라는 겁니다. 반지름 1cm짜리를 그렸습니다. 다음에 00에서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는데 가로는 0.5, 세로는 0.5.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가로는 0.5가 아니고 0.5에서 0.5까지, 0.5, 0.5까지 여기서 00에서 0.5, 0.5까지를 그리라는 거. 다음 세 번째는 또 보면 렉탱글인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인데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요점입니다. 요점. 오른쪽 위점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이쪽까지. 그래서 두 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렉탱글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매우.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호가 딱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세타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을 그리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그릴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밑에 그리드가 깔려 있으면 우리가 요 포인트가 1, 요 포인트가 2, 아니면 요 포인트가 1, 요거는 0.5 이런 게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좋고, 그리드는 아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드로우 마이너스 1.4, 1.4로 가서 그리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에서 그리드 하는데 1.4, 1.4까지 마이너스 1.4, 1.4에서 1.4, 1.4까지의 그리드를 하는데 어떤 그리드를 할 것인가? 헬프라인즈라고 하면 이제 연한 그레이색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쭉 그어주는데 스텝은 어느 정도 할 건가? 0.5cm 정도로 스텝을 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보면 더 세밀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만 하면 금방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 모든 것을 그리고 난 다음 이건 어떻게 합니까? 퍼센테로 막아줘 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렸던 이런 세 가지 그림은 나왔고, 이제 호는 어떻게 그렸냐? 3mm, 0mm로 가서 3mm, 0mm가 요점입니다. 요점에서 아크를 그리는데 요점을 시작점으로 한 아크를 그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0도에서 30도까지 움직이는 레디어스, 즉 반지름 얼마? 3mm로 해라. 그러니까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에서 0도에서 30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다음 또 뭘 쉽게 할 수 있냐? 클리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패스를 먼저 주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보지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렸던 이 그림이 있었죠.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을 클리핑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서 요 4분면을 우리가 클리핑해서 그 부분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요게 요 그림입니다. 그럼 클리핑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클립, 드로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클립하는 이 동그라미를 그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드로우를 빼버리면 이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0.5, 0.5니까 한 0.5, 0.5에서 0.5 요점이죠. 요점에서 서클을 6mm짜리 서클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데 그걸 뭘로 한다? 클립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앞만 보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지워버리라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이제 클립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리핑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고급 기술처럼 보이지만은 클립을 잘 사용하면 아주 그러니까 뭐죠? 군더더기가 없어진 깨끗한 그림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자, 이번에는 이제 클립 다음으로 중요한 클립 다음은 아니에요. 클립과 드로우 했으니까 이제 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색깔을 채우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똑같은데 클립을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드로우가 빠졌죠. 드로우가 빠졌으니까 이 네모 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클립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렉탱글로 클립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모 박스로 클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쉽죠, 그죠? 다음 필 드로우를 보면, 요걸 이제 필 드로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보면 드로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필 드로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고 바깥도 그리고 필 드로우. 어떻게 하는 거? 안에 있는 옵션은 빼버리고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은 일단 보지 말고 바깥에 있는 패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패스는 뭐죠? 00에서 3mm, 0mm까지 직선을 그린 다음에 다음 아크, 3mm, 0mm를 스타트로 하는 아크를 하나 이렇게 그린다.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나서 사이클은 뭔가 하면 메타포스나 모든 그래픽 랭귀지에서 똑같은데 사이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채워버리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는 것을 어떻게 한다? 필을 하는데, 필은 어떤 그 색깔로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X컬러 패키지에서 나오는 이제 방법인데, 그린과 화이트의 중간 값을 선택할 건데, 어느 정도 할 건가? 그린의 20%, 나머지 80%는 어디서? 화이트에서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라고. 다음, 드로우는 뭘로 할 건가? 이번에는 그린과 블랙의 중간 색깔, 50대 50 중간 색깔로 잡겠다.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요 색깔은, 필 색깔은 그래서 화이트가 80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연한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번에는 아까는 필 드로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쉐이드인데 쉐이드가 들어가면 또 그래픽이 아주 질이 높아 보입니다. 쉐이드가 들어가면. 이번에 쉐이드 드로우를 해봅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완전히 다 똑같은데 이 안에 옵션만 달라집니다. 쉐이드 드로우에서. 쉐이드를 어떻게 할 건가? 쉐이드는 뭔가 하면 이쪽 쉐이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뭘 할 건가 하면 색깔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색깔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면 레프트 컬러는 그레이, 즉 회색에서 출발해가지고 라이트 컬러는 그린 녹색으로 가는데 그만큼 색깔을 싹 변화시키는 거죠.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좀 크게 봐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변화가 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깥에 들어오는, 바깥 테두리 들어오는 어떻게 아까처럼 그 색깔로 드로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좀 크게 보니까 회색이 약간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레이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있어 보이는 거죠.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줄을 긋고 뭘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넘어가고 하얀 것만 보도록 하죠. 이제 새로 나오는 건 뭔가 하면 파란 선과 빨간 선인데 빨간 선은 어떻게 그렸느냐? 드로우. 또 옵션을 줍니다. 색깔은 뭘로 주느냐? 레드로. 두껍게 해라.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30에 1cm니까 레디어스가 1cm고 30도 돌았으니까 요점이 되겠죠. 30도 돌았으니까 요점이 되는데 자, 이 점에서 이 밑에까지 우리가 선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내렸냐는 거예요. 이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전자계산기를 들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주느냐? 플러스 사인을 주는데 플러스 사인은 뭔가 렐라티브 코디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가는 겁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간다.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건 뭔가 하면 Y쪽으로 마이너스 0.5로 가는 거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0, 마이너스 0.5로 간다. X축은 움직이지 않고 Y축만 0.5로 간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이용하면. 그리고 플러스도 있는데 플러스는 뭔가 하면 이런 식입니다. 30에 1cm니까 요 점이죠. 요 점. 요점에서 플러스는 플러스와 거의 동일한데 0, 마이너스 0.5니까 요 점이 됐다고. 플러스는 어떤 역할인가 하면 이 점을 기억할 뿐이지 이 점으로 현재 포인트를 옮기지는 않는데 플러스는 뭔가 하면 현재 포인트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험해 보시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포인트가 어떻게 돼버린가 하면 이 점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0,0까지 선을 그어라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걸 플러스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포인트 자체는 이 점을 가르치지만 현재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여기 이 점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플러스 한 개만 주면 이 선이 꺼여버려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렐라티브 코디네이트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오렌지색으로 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또 뭘 체크를 해봐야 되는가 하면 드로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화살표 모양을 줬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선에서 뭐가 돼요? 화살표가 딱 잡히는 거죠. 옵션으로. 그래서 X축, Y축에 이 화살표가 딱 나오게 이 옵션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렌지색으로 했는 것도 마찬가지로 1,0에서 위로 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그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데 어디까지 긋고 싶은가 하면 이 점에서 출발한 이 선이 만나는 요까지 지금 긋고 싶은 거라고. 그런데 이걸 전자계산기로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거라고요. 이게 메타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걸 흉내낸 겁니다. intersection of, 그러니까 만나는 점, 어떤 두 선이 만난 점을 구해라. 어떤 건가 하면 10에서 11까지 가는 선, 10에서 11까지 가는 이 선과 다음에 00에서 반지름이 1cm이고 30도 돌아가는 이 점이 만나는 직선, 두 직선이 만나는 인터섹션 점까지 그려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요. 이거는 메타포스터밖에 안 됐었는데 PGF가 이걸 TICZ가 이걸 해준다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많이 써보시면, 특히 수학 그림을 어떤 이런 그림들을 그리시는 분들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참고서나 아니면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인 커브라고 그려놓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인 커브 아닙니다. 대충 그린 겁니다. 다음 y는 x제곱 적어놓고 대충 그립니다. 체크해보면 절대 y는 x제곱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수학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토픽을 좀 바꿔가지고 even odd rule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fill을 할 때 어느 부분은 채우고 어느 부분은 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건 좀 난이도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르셔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라운디드 코너는 뭐겠어요? 코너를 라운드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라는 것이니까 만들 것 같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명령을 보면 fill draw입니다. fill draw는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fill 하고 나서 안에 draw를 하는 건데 색깔은 어떻게 할 건가? 옐로우와 블랙 사이에 옐로우는 20 주고 블랙은 80 주니까 뭔가 시커먼 색깔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가는 렉탱글을 그리는데 색깔이니까 뒷판이겠죠. 뒷판을 그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로테이트 30을 해라. 30도 돌려버리라. 밑판이 나옵니다. 자, 밑판하고 똑같은 걸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서 옐로우를 80 주고 블랙을 20 주니까 이제 이렇게 밝은 색깔이 나오는 거죠. 밝은 색깔 판을 위에 올리는데, 올렸죠, 그죠? 올렸는데, 그 다음 뭘 하고 싶은가 하면, X shift는, 요게, X shift는, 지금 이제 제가 요 두 줄은 요걸,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걸 보시면, 00에서 11까지니까 00에서 11까지 요걸 그리는 겁니다, 요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X shift는 뭔가 하면 X 쪽으로 5mm를 움직이고 Y shift는 Y 쪽으로 5mm를 움직여 가지고 요걸 그리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X shift, Y shift를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트랜스폼을 시키는 거죠.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렸는데 한 판은 올라갔죠. 올라가 버렸다고. 그래서 이게 even odd 룰로 색칠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색칠이 돼버려요. 색칠 방법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색칠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렉탱글 2에서 2까지 똑같은 판을 30도 돌렸는데 왜 이번에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 거니까 왜 이건 이렇게 기울어져 나갔느냐 보면 바로 이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쉬프트가 나왔으면 그 다음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쉬프트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프트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즉 이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코디네이트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로테이션, 쉬프트, 어떤 스케일링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된다. 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충분할 때 다시 공부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이 틱제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이, 그래, 틱제트가 메타폰이나 메타포스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떨어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프로그래밍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뭔가 태계 프로그래밍 기능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사견의 메타폰을 쓰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지만 아남 프로그래밍 그런 건 딱 질색이다. 그냥 대충 그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딱 알맞습니다. 딱 알맞. 얘가 주는 프로그래밍 기능은 뭐만 있느냐? for만 있습니다. for. 룹 돌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요것만 쓰면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룹만 쓰면 되지. 다른 일은 별로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for each x라는 변수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0.5cm를 넣고 1cm 한 번씩 넣자는 거예요. 0.5 한 번 넣고 1을 한 번 넣고 어떻게? 레드라는 빨간색을 어떻게 선을 그리는데 x에 이제 0.5가 처음엔 들어가겠죠. 0.5에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0.5에 1포인트까지 요 빨간 그걸 그리는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1cm에서 요걸 그리는 거예요. 이번엔 뭐예요? 블루에서 Y쪽을 바꿔놓은 거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for each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룹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다라고 다합니다. 이게 다라.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에게는 아주 행복할 수도 있고 좀 고급자로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뭘 해보고 싶은가 하면 이런 레이블을 달고 싶다는 거죠. 0.5, 0, 1 이런 것들을. 그럼 이것도 어떻게 다느냐? 마찬가지로 for each로 다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또 뭐가 되느냐? 다 써줄 필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거 써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땡땡땡 1 하면 그 다음에 뭐 나올지 다 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럼 뭐 나오겠어요? 0, 0.5, 1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하겠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알아먹기 아주 쉽게 만들어 놓았죠. 그렇게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렇게 레드로 땡땡땡을 쓰는데 그 밑에 노드 빌로우 밑에다가 노드로서 뭘 한다? 백슬래시 x를 달러로 해서 써버려라. 이런 거. 태그를 쓰는 건 아주 쉽게 된다는 거죠. 아까 아침에 타쿠가 이야기했을 때 메타포스트가 가지는 거 옛날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루아 태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make mpx를 사용해서 이 복잡하게 레이블을 뭐 한다고 막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기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되니까.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요. 메타포스트보다 좋은 얘가 가지는. 하지만 프로그래밍 기능은 완전히 떨어지고 또 메타포스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능인 리니어 프로그래밍 또는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주는 이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레이블을 붙일 수도 있고 이제 거기 다 막판으로 다가왔는데 0.5 싫다. 왜 수학에서 2분의 1이라 썼지 왜 0.5로 쓰냐? 그러면 2분의 1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for each에다가 백슬래시 x, 슬래시 백슬래시 x 텍스트 이렇게 써. 두 가지 변수를 주는 거죠. 두 가지 변수를 주자고요. 어떻게 주느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프랙 2분의 1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페어로 주자는 거예요. 두 개의 쌍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림 그릴 때는 백슬래시 x에 있는 이걸 사용하고 다음에 찍을 때는 뭘 한다? 백슬래시 텍스트에 있는 프랙을 사용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땡땡땡은 없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기능을 다 이용하면 우리가 원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주어지는가 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draw 마이너스 1.5에서 0, 1.5에서 1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 것을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x-axis로 이름을 갖다 박을 수도 있다고요. 이 선을 뭐로 정하자? 이름을 x-axis로 정하자. 나중에 써먹기 좋게. 다음에 이걸 y-axis로 정하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빨간색을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쭉 그리고 나서 노드를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사인 알파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라. 다음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30에서 레디어스가 1cm니까 요점이라고요. 요점에서 요 선의 왼쪽에 붙이라는 거니까 요점에서 요 밑에 쓰면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30에 1cm에서 밑으로 짝대기 밑으로는 뭔가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은 뭔가 하면 이 줄입니다. x-axis가 가리키는 선과 31에서 출발해서 이 x-axis하고 만나는 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점까지 내려가는 선 옆에다가 사인 알파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빨간색 사인 알파도 그리고 다음 코사인 알파도 그리고 탄젠트 알파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답니다.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PDF 매뉴얼에서 볼 수 있고 더 많은 이그젬플은 이 웹사이트로 가면 techample.net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그젬플들을 소스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DVI PDFMX에서 이 PDF 틱제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나 계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웬만한 그림들은 쭉 그리는데 이런 것들 트랜스페어런시는 뭔가 하면 요거에다가 오파시티를 0.5 정도로 준다는 거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연하게 하는 50% 연하기로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트랜스페어런시 그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요거는 약간 이거보다 진하지 않죠. 그죠? 연한 요걸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요걸 되게 만드는 거. 다음에 이미지 마스킹은 어떤 건가 하면 요런 이미지를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배경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허연 게 나오기 때문에 보기 싫다는 거죠. 이 허연 거 좀 없앨 수 없을까? 이게 이미지 마스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이미지를 흑백으로 또 하나의 카피를 만드는 거예요. 흑백으로 똑같은 카피를 하나.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의 정보를 줘버리면 마스킹 해가지고 요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게 된다고요. 이걸 이미지 마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쉬워요. 요걸 두 개를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부회장님이 저한테 되게 좀 해달라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를 뉴 드라이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 두 파일을 받는데 이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되고 특별히 이 파일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 이 두 가지 할 때, 이 두 가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코드를 약간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VI PDFMX Define이라는 이 뉴 드라이브를 받게 되면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